불량한 자전거 여행. 풀빛 연합은 역에서 멀지 않았다. 택시가 멈추어선 건물 앞에 빨간 트럭이 보였다. 냉장차처럼 생긴 트럭에 자전거가 그려져 있고 여자친구와 만나요 라고 쓴 큰 글씨가 두드러졌다. 트럭 짐칸에 자전거를 싣고 있는 아저씨한테 풀빛 연합이 어디냐고 물었다. 말꼬리처럼 머리를 뒤로 붓고 민소매 옷을 입은 아저씨가 나를 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이 건물 3층이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누군가 끙끙대며 내려왔다. 커다란 아이스박스를 든 삼촌이었다. 삼촌을 보자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했다. 이제 끝이구나. 안심이 되었다. 삼촌! 목소리 끝이 떨렸다. 왔냐? 삼촌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내려가더니 금방 다시 올라왔다. 뭐해? 짐 날라야지. 나는 삼촌이 시키는 대로 쌓여있는 짐 더미에서 내 힘에 맞는 걸 골라 트럭으로 날랐다. 트럭 짐칸에는 자전거 세대와 공구상자, 커다란 가스통, 집에서 쓰는 가스레인지가 실려 있었다. 텐트와 침낭도 여러 개 있었다. 커다란 물통, 아이스박스, 쌀자루도 보였다. 축구공, 채소더미, 초콜릿과 양갱 상자를 실었다. 라면, 꽁치랑 고등어 통조림, 무랑 상추, 커다란 바나나도 몇 송이나 날랐다. 짐을 다 싣자 삼촌이 말꼬리 아저씨한테 나를 소개했다. 만서가 이번에는 내 조카도 따라가기로 했다. 짐 날라줄 때는 아무 말이 없던 말꼬리 아저씨가 나를 보고 얼굴을 찌푸렸다. 갑자기 이런 게 어디 있어? 우리가 지금 놀러 가는 거야? 삼촌이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으며 말했다. 조수 한 명 필요하지 않냐? 조수? 조카라며. 상관없잖아. 송곳처럼 날카롭던 말꼬리 아저씨의 눈이 순식간에 하회탈 눈으로 변했다. 말꼬리 아저씨가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여자친구가 된 걸 환영한다. 만석이 형이라고 불러. 난 남잔데 웬 여자친구?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내민 손 거절하기도 어색해서 나도 손을 내밀었다. 삼촌이 나를 보고 씩 웃었다. 느낌이 묘했다. 여행을 가는 사람은 우리 셋만이 아니었다. 하나둘씩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맨 먼저 도착한 사람은 수염이 덥수룩한 외국 남자와 여자였다. 둘 다 자전거 앞뒤에 가방을 몇 개나 매달았다. 뒤이어 중학생 같은 누나가 왔고 배 나온 아저씨도 왔다. 자전거도 가지가지였다. 첫눈에 봐도 번쩍번쩍 비싸 보이는 자전거가 있고 좀 낡은 자전거도 있었다. 어떤 아저씨는 누워서 타는 자전거를 타고 왔다. 삼촌이 수첩을 펼치고 한 사람씩 이름을 확인한 다음 풀빛 연합 사무실로 올려보냈다. 만석이 형은 재빨리 자전거를 점검했다. 앞뒤 브레이크를 잡아보고 타이어에 공기가 적으면 펌프로 공기를 넣었다. 기어도 바꿔보고 체인에 칙칙 스프레이 기름을 뿌리기도 했다. 잘 모르는 내가 봐도 거침없는 손놀림이 보통이 아니었다. 여기저기 손을 많이 대면서도 한 대 한 대 순식간에 점검을 마쳤다. 나는 삼촌이 시키는 대로 자전거 앞에 이름표들을 달고 삼촌은 자전거마다 안장 밑에 후미등을 달았다. 곧이어 삼촌과 만석이 형을 따라 3층으로 올라갔다. 자그마한 강당에 사람들이 흩어져 서 있었다. 몸에 딱 붙어 민망한 자전거 옷을 입은 사람도 있고 반바지에 샌들을 신은 사람도 있었다. 한눈에 봐도 다들 모르는 사이라는 게 표가 났다. 삼촌이 수첩을 들고 이름을 불렀다. 삼촌과 만석이 형, 나를 빼고 모두 9명이었다. 삼촌이 수첩을 덮고 입을 열었다. 여행하는 자전거 친구, 여자친구의 자전거 순례에 참가하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신석기 단장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12일 동안 1100km를 달려 우리나라를 종단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카페에 미리 공지했으니까 간단하게 오늘 일정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순례 첫날로 광주에서 지리산 및 구례까지 갑니다. 코스 설명은 서만석 팀장이 하겠습니다. 이 여름에 1100km를 자전거로 달린다고? 농담 아니면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는데 웃는 사람이 없었다. 만석이 형이 앞으로 나섰다. 사람들을 둘러보는 눈길이 날카로웠다. 안전과 정비를 책임진 서만석 팀장입니다. 오늘은 광주에서 곡성을 거쳐 구례까지 약 78km를 달립니다.
몸풀기로 짧게 잡은 코스라 험한 길 없습니다. 높은 고갯길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안전을 위해 제가 지시를 하면 꼭 따라 주십시오. 주행은 기본적으로 두 줄로 합니다. 남자가 도로 안쪽에서 달려 여자를 보호합니다. 남자는 누가 보호해주지? 누군가 말해놓고 자기만 웃었다. 만석이 형이 한 사람씩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단체로 자전거를 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혼자 탈 땐 혼자 다치지만 여럿이 탈 때 실수하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합니다. 제가 고함을 쳐도 안전을 위해서니까 이해해 주시고 제가 지시를 하면 큰 소리로 따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사람이 군대 같은데? 라고 또 혼잣말을 했다. 삼촌이 다시 나와서 사람들을 동그랗게 서게 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한 팀입니다. 떠나기 전에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삼촌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눈짓을 했다. 상표가 요란하게 인쇄된 자전거 옷을 입고 머리에 멋진 고글을 올린 아저씨였다. 저 아저씨가 누워서 타는 자전거를 타고 왔다.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온 홍상옥입니다. 다음은 키가 큰 누나였다. 안녕하세요. 춘천 교대 2학년 이지은입니다. 다음 달에 군대 가는 울산대 1학년 호동혁입니다. 재미있게 생긴 형이 소개를 마치자 외국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이름이 웨인이라며 뭐라고 길게 말하긴 했는데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다. 리나라는 외국 여자도 마찬가지였다. 배 나온 아저씨가 상옥이 아저씨한테 물었다. 뭐라는 거요? 자전거로 세계 일주 중이라네요. 우리나라 찍고 중국으로 간대요. 어디 사람이래요? 캐나다요. 배 나온 아저씨 이름은 모경우였다. 그 옆에 마르고 키가 큰 아저씨는 배병진이었다. 중학생같이 보인 누나는 용인에서 온 배은영. 아빠가 강제로 보냈다고 투덜거린 누나 이름은 대구에서 온 박희정이었다. 그렇잖아도 기억력이 나쁜데 갑자기 이름들이 쏟아지니까 머리가 아팠다. 웨인과 리나 말고는 그 이름이 그 이름 같았다. 내 순서가 되었다.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신호진입니다. 삼촌이 말을 덧붙였다. 호진은 간식 담당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나는 삼촌을 쳐다봤다. 삼촌이 내 눈을 피했다. 잘 부탁해. 지은이 누나가 내 어깨를 툭 쳤다. 살짝 친 것 같은데 은근히 아팠다. 만석이 형이 박수를 쳤다. 이제 출발합시다. 사람들이 줄줄이 1층으로 내려갔다. 나는 맨 뒤에 남은 삼촌한테 물었다. 삼촌, 나 자전거 타는 거 아니지? 삼촌이 강당 문을 잠그며 말했다. 자전거? 아무나 태워주는지 알아? 삼촌이 트럭 짐칸에서 헬멧을 여러 개 꺼내더니 안 가져온 사람들한테 나눠줬다. 만석이 형은 주차장에 사람들을 동그랗게 세우고 몸풀기 운동을 시작했다. 온몸의 관절을 어찌나 꼼꼼히 푸는지 몸풀다가 지칠 것 같았다. 삼촌이 빨간 트럭 뒤에 자전거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써진 현수막을 매단 다음 나를 불렀다. 호진아, 타라. 그럼 그렇지. 삼촌이 조카를 고생시킬 리 없다. 나는 트럭에 재빨리 올라탔다. 트럭 안에는 수첩, 모자, 휴대전화 충전기, 지도책, 먹다 남은 과자들이 널려 있었다. 의자 뒤쪽 빈 곳에는 구급상자, 작은 가방, 확성기, 일회용 비옷, 경찰이 들고 다니는 빨간 경광봉 같은 게 가득 실려 있었다. 삼촌이 나한테 경광봉을 쥐어주고 호루라기를 목에 걸어주었다. 흔들라고 하면 흔들고 불라고 하면 불어. 뒤쪽 차들한테 잘 보이게. 스위치를 누르니까 경광등에 불이 들어왔다. 만석이 형 목소리가 들렸다. 대열을 갖추세요. 선두는 호동혁, 이지은, 웨인과 리나가 그 다음. 나머지 사람들도 만석이 형이 시키는 대로 줄을 맞췄다. 마지막 점검입니다. 헬멧, 장갑. 사람들이 만석이 형을 따라 헬멧을 두드리고 장갑 낀 손을 들었다. 오경우 아저씨만 빼고 다들 손수건 같은 걸로 얼굴을 가려서 강도처럼 눈만 보였다. 출발. 호루라기를 입에 문 만석이 형이 앞장서고 다들 뒤를 따랐다. 깜빡깜빡 비상등을 켠 트럭이 천천히 자전거들 뒤를 따라갔다.
뒤에서 보니 자전거들이 삐뚤빼뚤, 비틀비틀 빼뚤빼뚤, 삐뚤빼뚤 엉망이었다. 나는 삼촌이 시키는 대로 경광봉을 열심히 흔들었다. 우리가 천천히 가니까 밀린 차들이 뒤에서 빵빵 경적을 울렸다. 삼촌, 이 확성기를 밖에 내밀었다. 엥. 사이렌 소리가 크게 울렸다. 거리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우리를 쳐다봤다. 가속! 만석이 형이 소리를 질렀다. 가속! 사람들이 따라서 소리를 질렀다. 자전거 속도가 조금씩 빨라졌다. 속도가 빨라지니까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대열이 길어졌다. 만석이 형이 뒤쪽으로 처지더니 소리를 질렀다. 간격 좁혀! 벌어지면 차가 끼어든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택시 한 대가 깜빡이를 켜고 갑자기 끼어들었다. 뒤처진 자전거들이 급히 멈췄다. 뒤늦게 브레이크를 잡은 자전거 한 대가 앞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아야! 들이받친 희정이 누나가 종아리를 잡고 비명을 질렀다. 들이받은 은영이 누나가 자전거에서 내렸다. 언니 미안해요. 삑삑삑. 만석이 형이 호루라기를 불어 앞서가는 자전거들을 정지시켰다. 만석이 형이 희정이 누나 바지를 무릎까지 걷었다. 어딜 봐요. 희정이 누나가 소리를 지르며 바지를 내렸다. 만석이 형이 힐끗 희정이 누나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말짱하네. 대열 갖추고 출발. 출발. 사람들이 다시 소리를 따라 질렀다. 선생님을 따라가는 유치원생들 같았다. 길 위에 차들이 점점 늘어났다. 삼촌이 시계를 보더니 중얼거렸다. 일찍 출발했어야 되는데 출근 시간하고 딱 겹쳤다. 자전거들이 차에 둘러싸였다. 부릉대고 빵빵대는 크고 작은 차들이 도로에 가득했다. 자전거들이 불쌍해 보였다. 트럭 뒤에 선 지은이 누나가 매연을 맞고 콜록거렸다. 만석이 형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겁먹지마. 흩어지지마. 간격 벌어지지 않게 앞만 보고 달려. 만석이 형 호루라기 소리가 좀 처량하게 들렸다. 삼촌은 쉬지 않고 사이렌을 울렸다. 덕분에 경광봉을 든 내 오른팔도 쉴 틈이 없었다. 사람들이 신기한 듯 우리를 쳐다봤지만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8월